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보수 중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내용은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의 근무 명령, 시간의 근무시간 산정,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관련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기,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대책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의 2까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의 2까지, 그리고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410페이지에서부터 424페이지까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331페이지에서부터 347페이지까지 해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관련 규정 및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시간 외의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합니다. 그럼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은 맞지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는 않는데 그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1일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맞는 걸까요? 교직원들의 근무시간, 점심시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원은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85년 문교부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에 관한 2002년 지침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을 충족하도록 하되 학교별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시간의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의 209분의 1,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액은 주무관님들이 위의 계산법대로 일일이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일수와 시간의 근무시간만 정확히 나이스에 입력되면 나이스가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정수당으로 입력해줘야 할 경우에는 지급 단가를 확인하셔서 계산하면 됩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단가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단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 호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을 보면 교원들의 경우 19호봉 이하는 18호봉이 기준 호봉이 되고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는 21호봉이 기준 호봉이 됩니다. 30호봉 이상은 23호봉이 기준이 되고 교감 선생님은 25호봉이 기준 호봉이 되겠네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의 10호봉이 기준호봉이 됩니다. 지급 단가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로 들어가셔서 국공립급여, 그 아래 기준관리, 그리고 그 아래 급여 기준관리, 그 아래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급여, 그 아래 월급여, 그 아래 기본사항관리, 그 아래 급여 기본사항관리의 초과근무 탭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은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의 근무 시간에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시간의 근무 수당 실적분 외에 별도의 시간의 근무 명령이나 승인에 따라 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월 10시간분의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이 지침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의 근무 명령이나 승인에 따라 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 10시간분의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 달에 근무일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에 방학식을 하고 2023년 12월 19일에 방학이 시작된 A학교의 교원에게 2023년 12월분의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2023년 12월 근무일수가 며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근무일수를 확인해보니 12일이네요. 앞에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0시간분에 해당하는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15일에 못 미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교원에 대한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은 시간당 단가에 10시간을 곱한 금액을 15분의 3만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은 근무일수만 정확하게 나이스에 입력하면 나이스가 알아서 잘 계산해 줄 건데요. 수작업으로 계산하여 조정수당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산 방법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 휴무, 방학, 결근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일 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무 시간인 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인정합니다.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포함합니다. 교원들의 경우 방학은 월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수에 포함합니다.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10시부터 12시까지 외출을 한 후 복귀하여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에 승인받아 20시까지 시간의 근무를 했다면 해당 일은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 초과분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정규 근무 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 중에 2시간 외출을 사용하여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에 승인받아 정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2시간을 근무하여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일일 근무 시간인 8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면 근무일에 외출 2시간을 한 뒤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 외출한 시간을 제외하면 일일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으로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액분 산정할 때 근무일에 포함해야 하고 시간의 근무 실적분은 4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후 3시간을 지급하라고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침 및 답변에서와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스는 이것을 자동으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수작업으로 근무일수를 변경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나이스에서 시간의 근무 작업을 하고 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 상황 관리로 들어가서 5번과 같이 대상 기간을 입력하고 6번에서와 같이 완결을 선택한 후 7번에서와 같이 대상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대상 기간에 외출이나 지각 등을 사용하여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한 날을 찾은 후 초과 근무 관리 메뉴로 가서 8시간 미만 근무한 날에 시간의 근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의 근무 시간과 합산하여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그날을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최종 근무일수를 산정한 후 근무일수를 수정하여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성 보호 시간 또는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시간의 근무를 신청할 경우 인정이 될까요?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을 2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면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은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모성 보호 시간 또는 육아 시간을 사용하고 퇴근 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근무지로 복귀 후 시간의 근무를 했다면 시간의 근무로 인정이 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에서 시간의 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시간의 근무 명령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방학 중 교사가 외부 기관 직무연수를 간다면 직무연수일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여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학교장의 출장 명령을 받고 일일 8시간의 직무연수를 받았다면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근무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의 근무 명령은 일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달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총 4시간 시간의 근무를 하겠다고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은 공무원이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3시간을 근무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2시간이 실제 시간의 근무 시간이 됐다면 몇 시간을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4시간의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간의 근무 시간이 2시간이라면 2시간만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은 공무원이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했다면 몇 시간을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6시간을 시간에 근무했더라도 사전 승인받은 시간이 4시간이고 시간의 근무 명령은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시간만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휴일 및 토요일의 시간의 근무는 1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일일 4시간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그대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평일에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의 근무 명령 시간은 일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달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황일 때는 상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하는 상시 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 등의 현업공무원 등에 속하거나 재해,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인 경우,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411페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3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근무 시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일 시간의 근무 시간은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 분단위까지 인정을 하고요. 일일 단위 시간의 근무 시간을 더하여 한 달의 시간의 근무 시간을 산정하는데 한 달의 시간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이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일의 시간의 근무 시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외의 평일에는 해당 일의 시간의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시간의 근무 시간 산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을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의 근무 시간 산정은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 일일 1시간 이상 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한 달의 시간의 근무 시간을 산정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의 근무 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한 달의 시간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평일 정규 근무 시간 이후의 시간의 근무는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 하루에 1시간 이상 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 분단위까지 합산하는데요. 그럼 평일에는 왜 1시간을 공제하는 걸까요? 평일에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정규 근무 시간 전후로 출근 시 업무 준비 시간, 휴식 시간, 저녁 식사 시간, 퇴근 준비 시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1시간 공제되는 시간에도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의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도 월 10시간분의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에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아 정규 근무 시간 이후 3시간 50분의 시간의 근무를 했을 때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3월 30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3시간 5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한 2시간 50분이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이 됩니다. 그럼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에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아 정규 근무 시간 이후 3시간 50분의 시간의 근무를 하고 2023년 3월 31일 금요일에도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아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동일하게 3시간 50분의 시간의 근무를 했을 때 2023년 3월에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두 날 이외의 다른 날에는 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날 모두 평일이기 때문에 2023년 3월 30일에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3시간 5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한 2시간 50분이 되고 2023년 3월 31일에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로 3시간 5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한 2시간 50분이 됩니다. 2023년 3월에 더 이상 시간의 근무가 없다면 2023년 3월에 실시한 시간의 근무는 2시간 50분과 2시간 50분을 더한 5시간 40분이 되는데요.
월별 시간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1시간 미만은 버린다는 지침에 따라 2023년 3월에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5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의 시간의 근무 시간 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출근으로 인해 정규 근무 시간 이전에 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에 승인받아 조기 출근한 시간이 정규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출근한 것이어야 인정이 되고요.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의 근무여야 인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당일 정규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의 근무 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 분 단위까지 인정됩니다. 근무 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 연가를 사용한 경우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에 승인받고 시간의 근무를 했다면 시간의 근무를 인정하는데요. 그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시간의 근무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휴일 및 토요일 근무는 시간의 근무 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매 분 단위까지 인정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언제가 휴일일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등이 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이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에 승인받은 후 평일 아침 8시 10분에 조기 출근하여 시간의 근무를 하고 정규 근무 시간 이후부터 20시까지 시간의 근무를 하였을 경우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학교의 정규 근무 시간이 8시 50분부터이기 때문에 8시 10분에 출근을 하였다면 1시간 이상 조기 출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 이후 16시 50분부터 20시까지 시간의 근무를 했다면 3시간 10분에서 1시간을 공제한 2시간 10분만 이날의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침에 조기 출근한 40분이 정규 근무 시간 이후의 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일 토요일에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에 승인받아 출근하여 6시간 30분의 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휴일과 토요일에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아 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근무 시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유효한 시간의 근무 명령 시간은 하루에 4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2023년 4월 1일 토요일에 실시한 시간의 근무는 4시간만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시간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 용무 시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 퇴근 시간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체력 단련실에서 5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22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한 50분을 제외하고 시간의 근무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니, 개인 용무 시간을 사용했는지 급여 담당자가 어떻게 아나요?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용무 시간은 제외하고 시간의 근무 신청을 하도록 교직원들에게 안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업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관리업무 수당 지급 대상자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등이 대상입니다. 또 교육장,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 5급 일반직 공무원 중 과장급의 실장, 과장 등이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관리업무 수당 지급 대상자는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학교장의 경우 월 봉급액의 7.8%가 되겠습니다. 강등, 정직, 직위해제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무 수당은 급여 담당자가 나이스 개인 수당 탭에서 입력해줘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관련무 수당이 개인 수당 탭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무 수당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으로 승진하여 학교에 부임하셨다면 관련무 수당을 개인 수당 탭에서 입력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간의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초과근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 공무원에게는 시간의 근무가 초과근무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언급하게 되는 초과근무라는 용어는 시간의 근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에 혼동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초과근무 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수업 지도, 시험 감독, 공직선거, 투개표 종사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는 지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보충학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수당을 받았는데 보충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시간의 근무를 했다면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초과근무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보충학습을 한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보충학습 출석부와 나이스의 초과근무 사항을 확인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을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충학습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는데 시간의 근무 수당도 지급했다면 시간의 근무 수당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원이 방학 중에 강사비가 지급되는 보충 수업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는 근무일에 해당하여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교원들은 방학 때 나이스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나 연가 등을 상신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방학은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계산 시 근무일수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로 인정하여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위의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의 답변을 보면 방학 기간 중 보충 수업처럼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학기 중 근무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받았다면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 시간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교육부 답변을 보면 학기 중 정규 근무 시간에 진행한 보충 수업이라면 별도의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계산 시 해당 시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능시험일에 수능시험 감독 업무를 위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시험 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명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수능시험 감독 업무 후 수당이 지급되는데 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명령이 불가하니 수당 지급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평일에 학생 상담을 목적으로 17시부터 19시까지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은 교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의 일환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외부 강연을 듣고 나서 학생 상담을 한 후에 19시 17분에 퇴근했다면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근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 참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7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의 근무 시간은 유효하지 않고 19시 17분에 퇴근했다 하더라도 시간의 근무 명령을 사전 승인받은 시간이 19시까지이기 때문에 18시부터 19시까지만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평일의 시간의 근무 시간은 1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국 이날 유효한 시간의 근무 시간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초과 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근무는 초과 근무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사전 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근무 명령, 그리고 초과 근무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개인별, 초과 근무일별, 사전 초과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초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과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초과 근무 신청 시 개인별로 처리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예측하지 못한 휴일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초과 근무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근할 때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거나 지문 인식기를 활용하여 지문을 인식하고 초과 근무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 결제를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확인은 근무 종료 후 조기 출근 시에는 출근할 때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 근무 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거나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럼 초과 근무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볼까요? 학교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 명령권이 학교장에게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 공무원이 있다면 새로 발령받은 학교로 초과 근무 내역을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근무를 사후에 신청하고 사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근무 수당은 사전에 신청과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후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 결제를 받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무 명령권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 근무 수당 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초과 근무 수당의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서는 연 4회,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는 연 2회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초과 근무 신청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지문을 인식하고 퇴근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을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초과 근무 명령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게 되며 정액분을 포함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승인권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내용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지급되지 않아야 함에도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담당자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